안녕하세요. 코인웨더의 권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코인 날씨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박훈기 B&K 금융지주 부사장이 부산 디지털 바우처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부사장은 지난 2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회 월드 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서울 2019에 참석해 부산 디지털 바우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암호화폐지만 온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그는 리브라가 국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부산 디지털 바우처는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시민의 편리한 경제활동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자유규제 특구로 선정된 부산은 특구 사업으로 미래형 물류체계, 스마트 투어 플랫폼, 공공안전 영상제보 데이터 거래 플랫폼, 디지털 바우처 발행 등 4가지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B&K 금융지주는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인 디지털 바우처 실증 사업을 맡아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바우처의 경우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예치된 법정화폐를 기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1바우처당 1원인 스테이블 코인 형태입니다. 부산 시장의 부재에도 열심히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 부산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중국이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 건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1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리서치 업체 아스타뮤제의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블록체인 특허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등 5개국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 누계 건수 조사에서 5개국 전체 1만 2천 건 중 중국이 7,600건을 출원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2,600건보다 약 3배에 달합니다. 한국은 1,150여 건으로 3위에 올랐고 일본과 독일은 각각 380건, 270건으로 4위와 5위였습니다. 중국의 특허 출원을 이끈 업체는 중국 최대 통신 판매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입니다. 알리바바는 512건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영국 기반 블록체인 개발사 엔체인이 468건, IBM이 248건으로 2, 3위에 올랐습니다. 알리바바는 제품 생산과 물류, 판매, 결제까지 전자상거래의 모든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기술 도입에 중국 전체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개발자용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라인은 지난 20일과 21일 일본 도쿄에서 개발자 컨퍼런스인 라인 디벨로퍼 데이 2019를 열고 개발자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면 라인 블록체인 플랫폼에는 이용자의 키 관리와 자금 세탁 방지, 신원 확인 관련 솔루션 등이 탑재됐습니다. 발표는 라인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LVC 코퍼레이션의 나가이 코스케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나가이 코스케는 일본의 암호화폐 사업이 결제 서비스법, 범죄 수익 은닉 방지법 등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근 개정된 결제 서비스법을 보면 뎁게임에 쓰이는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자도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인은 앞으로도 이런 환경에 맞는 개발 도구와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라인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인의 기술 개발로 인한 일본의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독일의 미누엔 상공회의소와 오버바이에른이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지난 25일 암호화폐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의 디지털 부처는 앞으로 고용주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인증서의 진위를 전자키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해시값을 이용해 인증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계획입니다. 앱이 완성되면 고용주는 지원자가 보낸 인증서의 PDF 파일과 전자키를 웹 앱 업로드를 통해 즉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디지털 부장관인 주디스 게라크는 지원자와 회사 모두에 이점을 줄 것이라며
앱을 통해 인증서 진위를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증명서가 행정에서 블록체인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사이드체인을 활용한 확장성 솔루션 프로젝트 매틱 네트워크는 영국의 탈중앙화 은행 모노리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매틱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확장성을 위해 사이드체인을 활용한 레이어2 확장성 솔루션인데요. 이더리움의 사이드체인과 플라즈마 프레임워크를 활용, 블록체인 확장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는 이더리움에서 구동되는 탈중앙화 은행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본인 소유의 자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실시간 지출 추적 기능을 제공해 앱에서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매틱 토큰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모노리스의 체크카드와 지갑 앱에서도 해당 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 비자 카드가 사용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매틱 토큰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노리스로 인한 영국의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새로운 스테이블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과 랜스 구든 의원은 리브라와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르시아 의원은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스테이블 코인이 명백히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받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직접적인 제재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와 정부의 적절한 감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며 소비자가 금융자산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의 귀추가 법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네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날씨는 안개 속입니다. 코인웨더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